여러분, 요즘 잠은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밤마다 스마트폰 켜놓고 부동산 앱 들여다보면서 한숨 쉬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어쩌면 이미 피부로 절절하게 느끼고 계실 잔인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대한민국, 그중에서도 서울이라는 거대한 욕망의 용광로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계급 전쟁,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에 대한 겁니다. 자, 최근 뉴스 보셨습니까? 서울의 아파트 가격 격차가 역대 최대인 9배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서울에서 가장 비싼 지역의 아파트 한 채 값이면 저렴한 지역 아파트 9채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저축하고 대출 조금 보태면 서울 외곽에서 시작해서 점점 중심부로 좁은 평수에서 넓은 평수로 그렇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게 우리네 인생 공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사다리가 걷어차이다 못해 아예 불타서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걸 두고 전문가들은 양극화라고 점잖게 표현하지만 우리끼리 솔직하게 까놓고 말해봅시다. 이건 그냥 새로운 신분제도가 탄생한 겁니다. 콘크리트로 쌓아 올린 철옹성, 그리고 그 성벽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와 성벽 밖에서 서성이는 자, 이 둘의 격차가 이제는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메울 수 없는 심연처럼 깊어졌다는 뜻이죠. 그런데 더 환장하겠는 건 뭡니까? 단순히 집값만 비싼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먹고 내 집 마련을 하거나 더 좋은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시도한다고 쳐봅시다. 당장 마주하게 되는 게 뭡니까? 바로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규제의 덫입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같은 세금 문제부터 시작해서 LTV, DSR 같은 대출 규제까지, 이게 말이 좋아 규제지 사실상 정부가 바닥에 깔아놓은 지뢰밭이나 다름없습니다. 예전에는 부동산 가서 사장님이랑 믹스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거 살까요 말까요 물어보면 대충 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동네 부동산 사장님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세무사들도 양도세 계산하다가 포기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세법이 누더기가 됐고, 은행 창구 직원도 내 대출이 얼마나 나올지 확답을 못 줍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난세 속에서 어떤 무기를 들고 싸우고 계십니까? 혹시 아직도 퇴근하고 집에 와서 유튜브 무료 강의 몇 개 찾아보고 인터넷 카페에서 익명의 누군가가 쓴 카더라 통신 읽으면서 혼자 공부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지금 시대의 그런 방식은 맨몸으로 기관총 쏘는 적진을 향해 돌격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단순히 집 사라 마라 하는 투기 조장 이야기가 아닙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린 이 부동산 뉴노멀 시대에 우리가 어떤 마인드셋을 장착해야 벼락거지가 되지 않고 내 가족의 보금자리를 지킬 수 있는지, 그 피 튀기는 생존법에 대해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구독 한 번만 제발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 9배라는 숫자가 주는 공포, 그 실체부터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하위 20%의 평균과 상위 20%의 평균 차이가 9배라는 건데, 이게 단순히 비싼 동네가 더 비싸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시장이 완전히 둘로 쪼개졌다는 신호입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시장이 다 같이 오르거나 다 같이 내리는 일종의 커플링 현상이 강했습니다. 강남이 오르면 마용성이 따라가고, 마용성이 오르면 노도강이 키 맞추기 하면서 따라 올라갔죠. 그래서 소위 갯묵이라는 투자가 유행했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상급지는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우주로 날아가고 있는데, 외곽이나 비인기 지역은 거래가 뚝 끊기고 급매물이 쌓이면서 가격이 횡보하거나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똘똘한 한 채 현상 때문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세금 폭탄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자잘한 집 여러 차에 가지고 있느니 세금 좀 덜 맞고 나중에 팔기도 좋은 핵심 입지의 한 채로 몰리는 겁니다. 그러니 수요가 강남 3구와 한강변으로만 미친 듯이 쏠리고 나머지 지역은 철저하게 소외되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한 번 벌어진 격차는 다시 좁혀지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겁니다. 상급지 아파트 값은 10억, 20억 단위로 뛰는데 내 월급은 1년에 고작 몇백만 원 오릅니다. 내가 숨만 쉬고 일해서 모은 돈보다 저기 강 건너 아파트 값이 오르는 속도가 몇십 배는 더 빠릅니다. 여기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 이게 사람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마음 급해진 분들이 무리해서라도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나 고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막상 시장에 진입하려고 보니 이건 뭐 첩첩산중이 따로 없습니다. 예전에는 집값이 10억이면 내 돈 3억에 대출 7억 끼고 샀습니다. 소위 말하는 영끌이 가능했죠. 그런데 지금은 DSR, 총부채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괴물이 버티고 있습니다. 내 소득이 받쳐주지 않으면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줍니다. 연봉 5천만 원 받는 직장인이 서울의 번듯한 아파트 한 채 사려면 숨만 쉬고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20년, 30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출은 막혀있고 금리는 오락가락하고
현금 부자가 아니면 서울 상급지 진입은 꿈도 꾸지 말라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렵게 집을 샀다고 칩시다. 그 다음엔 세금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세, 이거 무시 못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자가 되면 취득세가 8%로 뜁니다. 10억짜리 집 사는데 세금만 8천만 원, 거기에 지방교육세니 뭐니 합치면 거의 1억 가까운 돈을 나라에 내야 합니다. 웬만한 직장인 2년치 연봉이 집 문턱 넘기도 전에 사라지는 겁니다. 보유세는 또 어떻습니까?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1년에 몇백, 몇천만 원씩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집값은 안 오르고 세금만 나가면 그게 집입니까? 아니면 세금 내는 기계입니까? 나중에 집 팔 때 양도세는 더 가관입니다. 양도 차익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떼어가면 내가 그동안 이자 내고 마음고생한 건 누가 보상해 줍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갈아타기, 즉 상급지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겁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팔고 대출 좀 더 받아서 더 좋은 동네로 가고 싶어도 내 집 파는 순간 양도세 내고 새 집 살 때 취득세 내고 중개수수료 내고 이사비 내고 나면 오히려 손해 쥐는 돈은 줄어듭니다. 집을 옮겼는데 평수는 줄어들거나 대출은 더 늘어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 거래비용의 증가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국가가 이동의 자유를 사실상 돈으로 틀어막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갇혀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포기하고 전월세를 전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답이 없어 보입니다. 숨이 턱턱 막히시죠?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이 와중에도 누군가는 집을 사고 누군가는 자산을 불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뭐가 달라서 이 난관을 뚫고 나가는 걸까요? 그들은 금수저라서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목격한 진짜 승자들의 공통점은 다릅니다. 그들은 절대 혼자 고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 부동산 불패 신화 시절에는 그냥 남들 살 때 따라 사고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면 됐습니다. 정보가 느려도 큰 상관이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뀝니다. 어제는 합법이었던 게 오늘은 불법이 되고 오늘은 세금 감면 대상이었던 게 내일은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런 시장에서 과거처럼 나 혼자 공부해서 대응하겠다? 이건 마치 수능 시험 보는데 시험 범위가 실시간으로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국영수 열심히 공부했는데 갑자기 코딩 시험을 보겠다고 하는 꼴이죠. 여기서 등장하는 키워드가 바로 레버리지, 그 중에서도 정보의 레버리지입니다. 보통 레버리지라고 하면 대출받아서 집 사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진짜 부자들은 전문가의 지식을 레버리지합니다. 내가 세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유능한 세무사를 고용해서 내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을 짭니다. 내가 은행마다 돌아다니며 금리 비교하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대출 상담사를 통해 내 조건에서 최대로 뽑을 수 있는 한도와 최저금리를 찾아냅니다. 이게 비용이 들어간다고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담료 몇십만 원, 컨설팅비 몇백만 원이 아까워서 유튜브 무료 영상만 찾아보시는 분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그 몇 푼 아끼려다가 잘못된 판단으로 수억 원의 세금을 더 내거나 대출이 안 나와서 계약금을 날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 지인 중에 꽤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인터넷 검색하고 블로그 뒤져서 나름대로 양도세 계산을 하고 집을 팔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세금 계산 잘못했다고 가산세까지 붙어서 몇천만 원을 더 내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 이분이 놓친 아주 미세한 특례 조항이 있었던 거죠. 전문가에게 30만 원 주고 상담만 받았어도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30만 원 아끼려다 3천만 원 날린 겁니다. 이게 바로 정보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대가입니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극대화된 시장입니다. 일반인이 접할 수 있는 정보와 전문가들이 공유하는 정보의 질적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유튜브에 올라오는 정보요? 물론 좋은 내용도 많지만 대부분은 이미 시장에 반영된 후행 정보거나 아니면 조회수 빨아먹기 위한 자극적인 뇌피셜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집 사면 큰일 난다 혹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이런 썸네일에 휘둘리다 보면 정작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내 자산 상황, 소득 수준, 라이프 사이클에 딱 맞는 맞춤형 전략은 유튜브 알고리즘이 아니라 내 통장 까고 마주 앉은 전문가의 입에서 나옵니다.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더 이상 전 국민의 재테크 수단이 아니라 고도의 전문 지식과 전략이 필요한 전문가의 영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하려면 건축법을 알아야 하고 세법을 꿰뚫어야 하고 금융공학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걸 직장 다니고 애 키우면서 혼자 다 한다고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를 사야 합니다. 그들의 시간을 사고 그들의 경험을 사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상급지 이동 전략입니다. 돈이 없어서 전문가를 못 만난다고요? 아닙니다.
돈이 없으니까 더더욱 전문가를 만나서 실수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자산이 100억인 사람은 1억 정도 손해봐도 그냥 수업료 냈다 치고 넘어가면 됩니다. 하지만 전 재산이 5억인 사람은 1억을 잃으면 인생이 휘청거립니다. 실패할 기회가 없는 사람일수록 더 정교한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이 혼란스럽고 무서운 건 사실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미쳐 날뛰고 규제는 숨통을 조여오고,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위기가 아닌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IMF 때도 금융위기 때도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포 속에서도 누군가는 기회를 잡았고 자산을 불렸습니다. 지금의 뉴노멀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 그러니까 무조건 아껴서 저축하고 기다리면 된다는 낡은 지도는 이제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지금 필요한 건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정보를 획득하고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정확하게 의사결정을 내리는 능력, 내가 모르는 건 돈을 주고서라도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용기, 그리고 그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과감하게 실행에 옮기는 결단력, 이것만이 이 미친 양극화 시대의 벼락거지가 되지 않고 살아남는 유일한 길입니다. 혹시 지금도 집값이 너무 비싸서 엄두가 안 난다며 포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정부가 언젠가 해결해 주겠지 하며 막연한 기대만 품고 계십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가난을 구제해 줄 의무는 있어도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내 자산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키는 방법은 더 이상 존버가 아니라 스마트한 대응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값 격차 9배,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돌이킬 수 없는 자산 계급 사회로 진입했다는 경고장입니다. 그리고 겹겹이 쌓인 규제와 복잡한 세금은 그 계급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장애물들입니다. 이 장애물을 넘기 위해 혼자서 맨땅에 헤딩하지 마십시오. 머리만 깨집니다. 이미 길을 알고 있는 가이드,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그들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비용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험료이자 투자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 속도에 현기증이 날 지경입니다. 하지만 어지럽다고 눈을 감아버리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뿐입니다. 눈을 부릅뜨고 내 손에 쥔 나침반이 고장났다면 옆 사람의 최신 GPS를 빌려서라도 길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내 집 마련, 그리고 자산 증식의 꿈이 꺾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만 그 꿈을 이루는 방식은 철저하게 현실적이고 냉철하며 전략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존 본능을 깨우는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소름 돋는 경제학, 다음 시간에도 더 날카롭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